최근에 주신 자료 중에 덱스터 해거의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내가 타이핑을 쳐왔어. 내가 읽어줄게. 새로운 사람을 후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첫 번째, 상대방을 설득한다. 두 번째,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뭐가 좋아? 스스로 결정하는.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해줬어. 소금을 쳐서 갈증이 잔뜩 생기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올 수밖에 없대, 그 사람이. 왜? 목이 마르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작戦그거.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물을 아무리 먹여봤자 그 사람들은 물을 안 먹이고 오히려 싫어한다. 하지만 너는 지금 갈증이 나 있는 상태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갈증 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물을 먹기 위해서 나한테 온다.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 차단해라. 그 부정이 몸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대. 그 부정을 털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의 실제 언행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내가 부정을 품고 있으면 그게 언행으로 조금씩 나온다는 거지. 그럼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과 표정, 몸짓, 손짓 등에서 부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작가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말했대. 생각이 바로 사물이다.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사물이 나타날 거야. 덱스터 해거는 이렇게 말했어. 생각을 바꾸면 수입이 달라진다. 너무 멋진 말이야. 덱스터 해거는 절대 긍정의 화신이었는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수입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 그래서 미팅이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만의 분위기가 결정된다. 내 생각이 곧 나의 아우라, 나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6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읽어줄게. 모두 다 긍정적인 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자세, 신념, 기대, 사고, 언어, 활동. 그런데 전부 다 긍정적인 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야만 해. 그게 6대 핵심 요소야. 그리고 혼자 있으면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도 부지불식간에 수시로 부정적으로 변한대.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 주변 사람을 체크하고 평가한다. 그렇잖아. 저 사람 옷을 입은 걸 보고 왜 옷을 저렇게 입었대? 또는 와, 저 사람 옷 멋지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는 거지. 저 사람은 얼굴에 화장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눈썹도 안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서로 평가하고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가.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순간이라도 부정에 빠지는 것을 막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0% 긍정만이 사람과 돈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건 그냥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뭉쳐서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100%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 생활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다. 부정적인 요소, 주변에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 나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같이 있으면 자꾸 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막 기분이 별로 다운되게 만드는, 내 맘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부정적인 요소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꾸 다운시키고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우리가 늘 배웠죠. 자,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을 끌려면
우선 나 자신이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너무 중요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와 같은 이야기. 자, 넘어가서 너무 좋다 이거. 사람들이 왜 시시한 비결이 담긴 책을 사서 읽는지 아는가? 예를 들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이런 책이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많이 사서 읽는 이유, 이런 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되고 싶어.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무런 고통 없이 지름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래요. 요령 그냥 쉽게 얻어서. 조금이라도 쉽게 얻고 싶어서 그런 책을 사서 읽는 거. 그러니까 경험으로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은 포장된 마법이 아니라 100%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들고 아프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라. 그 덱스터건이 이렇게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를 해요. 그날 하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정신무장. 누굴 만나더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할 거야.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이야 하고 자기 확신을 심어준다. 이 두 가지를 아침에 꼭 한대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사람들을 끌거나 끌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낸다. 아까 생각이 나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의 분위기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 그 힘이 상대방에게 미쳐서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온대요. 결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니까 믿어도 좋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보자 하고 말합니다. 한 명 한 명에 모여서 큰 그룹이 되고 그 중에 덱스터거 같은 대단한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세. 자세는 곧 자신감과 직결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걸음걸이와 앉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걸을 때 마치 이 세상을 전부 가진 왕처럼 여유롭고 거침없는 걸음걸이를 덱스터거가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앉았을 때도 늘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몸을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하래요. 늘 올바른 자세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이건 외적인 자세지만 정신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능하면 지금 나의 수준과 나의 위치보다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래요. 이거는 뭐 교만하고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미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실제 그 모습이 됐다고 느끼면 더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자세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사업으로 끌어들이려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요.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나 저 사람을 꼭 끌어들여서 사업을 함께해서 내가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지. 저 사람 나 끌어당기려고 하네? 이렇게. 근데 하지만 덱스터건 이렇게 한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다가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덱스터거 주변에 끊임없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라고 나왔어요. 자,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으면 대화 전체가 부정적으로 흐른다.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미국 버전이니까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날씨.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내일 날씨가 이렇더군요. 어제 날씨가 참 이랬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날씨가 참 후덥지근하다 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가 부정적인 기운으로 계속 흘러갔대요. 그날 하루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 덱스터거는 이렇게 한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덱스테거는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겁니다 하고 부정적인 대화의 기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바꾼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비가 오는군요 라고 했을 때는 비가 오니 정말 다행입니다. 비가 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이 철로를 바꾸는 거죠. 마치 기차의 철로를 바꾸는 것처럼. 기차의 철로가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결과 또한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평정심. 마음이 평온해지면 언행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없어져 상대방 또한 부담 없이 마음을 놓고 나와 대화를 할 준비가 된다. 내가 열정적이 돼 상대가 편히 느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 아니, 상대방이 의심과 경계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는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일단은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은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냐? 불편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낯선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까요? 지금 직장 어디 다니세요? 그것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적인 거, 그리고 뭐 직장 어디 다니고, 뭐 직급이 어떻게 되냐. 첫 만남에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면 의심과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언제 말을 붙이고 빠져나올지를 알아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초보일 때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불편해하고, 또 이 사람은 나를 지금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라든가 성격이나 지금 그런 어떤 심정이 아닌데 내가 말을 계속 걸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계속 말을 걸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만나려 하지 않더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언제 끊어야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살짝 은밀하게 불러내서 대화를 하지 않았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웨이트리스, 여성 웨이터죠. 이 덱스터 해거가 젊은 웨이트리스에게 말을 건네도 상대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덱스터 해거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 상대방이 즉시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나자마자 직급이 뭐예요? 그 직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유치원 보내는데 뭐 돈이 부족하진 않아요?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대방이 이 사람 뭐야, 만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덱스터 해거는 이렇게 해요. 웨이트리스한테 말을 붙일 때 이 주변에 사시나요? 내 손자들도 여기 주변에 사는데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제가 여기 산지 좀 오래됐는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죠. 손자들이 여기 놀러 왔나 봐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해도 아무 해가 없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아까 그 의심과 경계를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 금물. 뭐가 있을까요?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철학 이야기. 만나서 막 덱스터 해거처럼 어디 사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저도 여기 산지 오래됐는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근데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엉뚱한 소리 네. 하지 말라고. 저는 우파인데. 그 철학적인 거. 당신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소크라테스가 완전 젬병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막 자기 주장을,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좋은 이야기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정치, 종교, 철학 등으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절대 가르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너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 없는데 하물며 낯선 사람은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엄청 불손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여길 것이에요. 처음 만나면 상대방이 편하고 흥겨워할 수 있는 주제만 언급해라. 6번째, 칭찬. 가급적 만나자마자 빠르게 칭찬을 하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칭찬을 해라. 그냥 이빨린 그런 칭찬을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덱스터에거는 1분 내로 상대방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한대요. 대단한 스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예쁘세요. 이게 좀 어려우면 신발 바꾸셨나봐요. 오늘 머리 파마하셨나봐요. 상대방의 변화를 캐치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멘트가 될 수 있죠. 근데 애매한 멘트는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게 애매해? 애매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젊어 보인다는 것은 당신이 늙은 나이인데 젊어 보인다, 당신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 그쵸.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말이 뭐냐? 너무 어려 보이세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여사님한테 할 수 있는 좋은 칭찬이 뭐가 있어요? 네,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뭐야, 나 노처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조심스러운 표현이 중요하다. 오늘 피부가 굉장히 화사해요. 이것도 괜찮잖아요.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거 괜찮잖아요. 평소와 달리 오늘 분위기가 뭔가 한층 업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업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좋잖아요.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 좋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칭찬을 해라. 그러면 상대방도 빈말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7번째,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자기가 직접 통제한다. 이거 진짜 대단한 스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생겨요. 나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는 게 생겨요. 저 사람은 키가 참 크구나, 저 사람은 옷 입은 옷무새가 너무 멋지다, 또는 저 사람 피부가 너무 칙칙해, 저 사람 말투가 나의 성격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뭔가 와닿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근데 덱스터에거는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끔,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끔 자기가 스스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불어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그 이미지를 상대방 머리와 가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거, 나는 엄청나게 사업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를 찾고 있는데 나와 함께할 엄청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난 지금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흥하고 있고 난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거죠. 이런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덱스터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라일리 호숫가에 사는데 호수를 바라보며 하루를 지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시내에 오면 주로 이런 레스토랑에 오는데 여러 사람들과 담소하는 게 취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 자유롭나 봐. 이렇게 생각한대요. 덱스터가 의도한 게 뭐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자유롭고 난 진정한 자유인이야. 난 엄청나게 여유로운 사람이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를 만나게 되니까 그런 이미지로 또 새로운 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의 이미지를 내가 통제한다. 자, 여기 주의할 점. 자랑하고 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단히 연습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로의 대화까지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 예를 들면요? 참 젊어 보이네요. 그게 그래도 듣기 참 좋은 소리다, 칭찬이다 생각하고 했던 말인데 그게 듣기에는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한 개만 더요. 지금 운전에 신경 쓰느라고. 좋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덱스터의 사람을 이끄는 비결 7가지 강의였습니다. 네, 내용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